인공위성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우리 학교 운동장을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 학교 운동장이 녹색의 운동장인데 이게 천연잔디 운동장인지 인조잔디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스콘, 그냥 녹색의 페인트를 칠해 놓은 건지 멀리서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거나 우리가 열기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한 어떤 객체, 대상물을 살펴볼 때 혼동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 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자료를 전처리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출된 결과물이 얼마만큼 정확한가, 또는 내가 처음에 가설로 얘는 아마 천연잔디인 학교 운동장일 것이다, 아니면 얘는 인조잔디로 만들어진 운동장일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가설을 세운 것을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검증을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실험 장비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수질의 경우에는 실제 그 물의 탁도나 크로로필 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 가서 실제 이런 모래나 실트 이런 것들을 떠와서 일정한 농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스펙트로포토메터라고 하는 인공위성에서 관측하는 파장대, 여러분들이 파장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랜셋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밴드가 있죠? 7개 밴드가 있어요. 7개의 밴드가 있는데 가시 영역에 몇 개 밴드가 있어요? 3개 밴드가 있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외선 밴드로 4개의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총 7개 밴드예요. 그 7개 밴드는 하나하나가 파장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어느 파장대 밴드를 사용했을 때 물속에 들어있는 크로로필이나 또는 부유사,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가장 잘 탐지해낼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리고 아까 2교시 때 발표했던 것처럼 랜셋 데이터를 이용해서 갯벌을 추출했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왜 1번 밴드를 쓰면 안 됩니까? 4번 밴드나 5번 밴드를 쓰면 왜 해안선이나 갯벌이 더 잘 탐지가 됩니까? 하는 걸 우리가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가 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는 이런 수질에서의 그 농도값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또는 그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에서 4번 밴드와 5번 밴드를 쓰는 이유를 오늘 오전에 발표할 때 몇몇 학생이 소개한 것처럼 오늘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그렇죠? 첫 번째 아이템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했고 그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2가지 파라메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부유사, 그래서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는 이런 그림처럼 실험을 하게 된다고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밴드가 랜셋에서는 2번하고 3번 밴드다, 아니면 4번하고 5번 밴드다라는 것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클로로필의 농도가 높을 때 또는 낮을 때 우리나라 연안에 가까운 지역의 경우 또는 동해바다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인 경우 위성에서 어떤 밴드를 쓸 것인지에 대한 실험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지금 검증하고 또 연습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새만금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2006년 8월 4일부터 2010년 9월 16일까지 총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실험했는지 또는 자료 처리를 해서 클로로필과 부유사의 농도를 관측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던 실험식, 그
실험실에서 적용한 실험식과 위성에서 나와 분석된 밴드 값들을 아래와 같이 리플렉턴스라고 하는 퍼센트 비율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그 물에 있는 크로로필이나 부유사에 얼마만큼 반사돼서 다시 인공위성 센서로 들어오느냐에 대한 그 반사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반사 비율을 이용을 해서 스텝 3과 같은 NTU, 즉 부유사의 어떤 정량적인 농도를 추정하는 이런 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아까 소개한 그런 시 되겠고요. 그걸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내기 위한 영상에서의 어떤 잡음을 제거하거나 또는 크리깅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포함되겠습니다. 앞에서 실험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크로로필의 농도를 만들거나 또는 부유사를 10g을 넣었다. 물 1리터에 부유사를 10g을 넣어주면은 물의 탁도가 노란색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다. 물이 맑은 경우에는 아주 투명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황토나 모래 같은 거를 물속에다 많이 넣어주면 물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탁해지겠죠. 그러니까 탁해지는 정도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 결과값을 얻은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X축이 웨이브랭스, 즉 파장되고 첫 번째 420에서 500 나노메타까지의 파장대가 랜셋으로 보면은 밴드 1번 밴드가 되죠. 그렇죠? 2번 밴드는 520에서 600 밴드, 600 나노메타 정도까지 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위성영상 분석이라는 과목에서 별 5개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이유가 랜셋 자료의 경우 밴드 1번, 2번, 3번 해서 총 7번 밴드까지 있는데 각 밴드가 어떤 파장에서 이런 물질의 반사 특성이 나타나느냐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이 탁한 지역과 맑은 지역에 두 개의 농도를 놔두고 분포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분포를 그린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블루, 그린, 레드, 니어 IR. 니어 IR은 어떤 밴드에 해당되나요? 기택이? 니어 IR이라고 그러면